공지사항 리스트를 일단 끝냈고요. 리스트가 끝나면 리스트에서 또 어디로 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 PPT 지난번에 봤을 때 그 PPT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연결해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를 사용해 보시려면 사용하시면 흐름이나 이런 것 좀 아셔야 되는데, 흐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저희가 잘 알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페이지 이동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해당되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짜기가 편한 거죠. 짜기가 편해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보면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이런 것들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흘러가는 것 전체 흐름에 대한 요거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요거 해당되는 것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list.jp까지 만드셨죠? list.jp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더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여기 지금 그 list.jsp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이제 view.jsp나 아니면은 이제 writeform.jsp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누르면 여기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한다 그랬는데, 저희 앵커 태그가 아니라 JS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jQuery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 알려드렸어요. 아시겠죠? 온클릭 이벤트 해가지고 사용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jQuery를 이용하시면 그거 태그 안에도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으신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서 로케이션 이꼬로 view.jsp로 가면 이쪽으로 간다. 이때 뭘 넘겨야 되죠? 넘버를 넘기시는 거죠. 넘버, 글번호. 저희가 게시판을 쓸 때는 그 인크리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기 위해서 inc라는 것도 넘겼어요. inc. 근데 저기는 이제 조회수가 없으니까 이거 빼놓고 넘버만 넘기시면 됩니다. 넘버만 넘겨서 이제 view.jsp를 사용하고, 데이터 받나부터 확인을 하는 것부터가 코딩이죠. 아시겠죠? view.jsp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list.jsp에 보시면 저희가 리스트에 요걸 뿌려라 해서 이렇게 쫙 뿌려드렸어요. 뿌려가지고 사용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타이틀 같은데 앵커 태그로 두르세요. 두 번째는 이제 tr 같은 데다가 한 줄 전체를 이제 살려면, tr이 한 줄 전체니까 tr에다가 이제 이벤트를 거세요. 이벤트는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하는 거죠. 클릭 이런 이벤트를 사용해서 onClick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벤트 핸들러.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onClick이라고 쓰는데, onClick 이꼬를 썼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속성에다 값을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onClick 저장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걸 가져가서 그 처리를 해주는 거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시고, 여기다가 뭐라냐면 이제 로케이션이라는 데다가, 이 로케이션이 원래 윈도우 점인데 그 로케이션 창에 있는 로케이션이라는 데다가 이거로 인용문 한 개짜리 찍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쌍따옴표나 따옴표나 똑같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밖에다 써버렸죠. 써버렸으니까 안에다가는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아시죠? 이게 이제 좀 그러면은 밖에다가 따옴표를 쓰고 안에다 쌍따옴표를 쓸 수 있어요. 이게 페어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이꼬로 쓰시고, 이제 view.jsp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물음표하고 넘버를 넘겨야 된다. 넘버 이꼬로. 그 다음에 3 썼는데, 이 3 대신에 3이라고 썼던 것 대신에 이제 넘버를 넘기셔야 돼요. 여기죠. 요거. 요렇게 쓴 거를 그대로 3 대신에 쓰는 거예요. 블랭크나 이런 거 없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3이라고 쓰는 대신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다 그대로 써주는 거죠. 열 대신에.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넘버를 넘길 수가 있으십니다. 넘버를 넘기는 걸 한 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얘가 이제 클릭하는 데요 라는 것은 동작은 되지만 클릭하는 곳이에요 라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CSS라고 얘기를 하죠. CSS. 그래서 이쪽 맨 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여기 클래스 한 개 더 만들면 좀
조작이 좀 편하니까 클래스하게 더 만들어 도록 하겠습니다. tr에다가 쓰시고요. 클래스 이코로 쌍따비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얘는 데이터 로우입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여러 개 데이터가 여러 줄이니까 이제 데이터 로우입니다. 한 줄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클래스로. 클래스를 선택할 때는 점을 씁니다. 점. 아이디를 선택할 때는 샵을 씁니다. 샵. 그래서 그냥 태그를 설정할 때는 이제 그냥 씁니다. 그냥. 그래서 이 타이틀 밑으로 해서 스타일을 한 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타일 태그, 스타일,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면 스타일이 나오고요. 텍스트인데 CSS예요. 뭐가?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 문자열인데 CSS에 대한 문자열이에요. 이렇게 이제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타입이라는 게. 아시겠죠? 태그가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게 텍스트고 CSS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점 쓰고 데이터로 마우스가 올라가면 호버라고 써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호버라고 해서 되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 표시니까 손가락 표시가 나오도록 하는 게 커서라는 거죠. 커서. 이거 암기하시라고 썼어요. 커서 땡땡 포인터라고 써놓으면 손가락 표시가 나온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이 보이게 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백그라운드 같은 거 보면 백그라운드 오탈자가 있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이해되시죠? 오탈자 백그라운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웬만하면 쓰세요. 그 CSS가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항목에 대한 게 전부 다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동적으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좀 많이 쓰세요. 샵 다음에 뭐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있는 게 R이죠. R 레드입니다. 그 다음에 G, B. RGB의 그 빛의 강도가 똑같으면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는 회색이다. 이런 얘기고요. F까지 쓸 수 있는데 E 다음에 F죠. EF. 아시겠죠? 그냥 밝은 회색이 됩니다. 밝은 회색. 그 0으로 가까울수록 검정색에 가는 어두운 회색이 되고요. 그 F에 가까울수록 이제 밝은 회색이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자, 요거 쓰시고요. 자, 리스트를 가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자, 공지사항 리스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도 나오고 손가락 표시도 되고 이제 클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손가락이 나오면 클릭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을 UX라고 합니다. UX. 그래서 UI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 보여주고 이제 클릭해서 이 전체가 UI인데 그 중에 사용자 경험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거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를 UX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UX, UI 구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디자인 할 때 UX, UI에 해당되는 과목에 보시면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UX라고 한다. 이제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를 이제 좀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얘가 URL이 여기 바뀌죠. view.jsp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리고 물음표 썼어요. 넘버라는 항목으로 4가 넘어가고 있죠. 4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번호 몇 번을 클릭했었냐면 지금 4번을 클릭했어요. 맨 위에 거 이해되시겠죠? 클릭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링크를 걸었어요. 첫 번째는 링크를 건다. 두 번째는 이제 만드는 거죠. view.jsp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JSP에 해당되는 src 메인의 app 밑에 노티스 밑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없는 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뉴 하시고 JSP 파일을 만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view.jsp 엔터 쳐가지고 view.jsp 만들어내시고요. 이게 공지 보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지 보기에 해당이 됩니다. H2 태그 정도 한 개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공지 보기라고 써라. 공지 보기라고 써주세요. 저희가 H2 태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이게 크기나 이런 게 어떻게 잡히는지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여기다 이제 스타일에서 볼더를 한번 테두리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스타일 쓰시고요. 스타일 작성하시고 이꼬로 쓰시고요. 스타일 중에서 이제 볼더 테두리입니다. BO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스타일 이꼬로 썼는데 스타일에 대해 제가 스펠링 틀렸어요. 스타일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게 안 나오면 볼드라고 안 나오면 제가 앞에 있는 글자를 잘못 썼다 이런 얘기 아시죠?
볼더 선택하시고 엔터 치세요. 볼더가 나오시고요. 이제 1픽셀 정도로 하시고 px 정도를 한칸 띄고 솔리드 실선으로 하고 솔리드 한칸 띄고 샵 그 다음에 RGB니까 F00 하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세미콜론 이해되시죠? RGB 맨 앞에 있는 게 레드입니다. 레드 그 가운데 있는 그린이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이제 여기서 글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빨간색으로 했더니 잘 보세요. 창을 조정하면 조정할수록 이제 그냥 RGB가 100%로 이렇게 나오게 띄어쓰기도 돼 있고 이게 이런 거를 이제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거를 100%한 줄을 전부 다 사용을 한다. 그래서 100%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100%로 잡으시면 이렇게 되세요. 아시겠죠? 크기를 100%고 이게 지금 요 줄 안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이었더라도 이 태그 밖에다 쓰면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밑으로 떨어져서 얘네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요렇게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 거야. 다른 데서 여기다 쓸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H2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2 태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같이 쓰더라도 줄바꿈이 됩니다. 다음 줄에 이제 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블록 속성이다. 이제 블록을 쳐서 사용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블록 속성. 그래서 블록 속성도 마찬가지로 위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위드. 기본은 그 H2 태그의 기본은 100%입니다. 100%. 기본 100%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에까지 한 줄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가 영역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저렇게 볼더를 만들어 봐라. 아시겠죠? 볼더를 만들어 보면 되게 편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의 볼더를 한 개 만들어서 해보시면 이게 크기를 얼마큼 갖고 있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CSS 한 개 만들어 볼까요? 리스트에 CSS 중에서 저희가 TED, TED나 칸이나 TH에 해당되는 것을 중괄하고 중괄하고 사이에다가 이제 볼더, 여기다가 이제 볼더 이렇게 만들어서 볼더, 보통에는 이제 1픽셀, 너무 두껍게 하면 좀 그러니까 1픽셀 정도로 하고 한칸 띄고 솔리드, 실선으로 하고 한칸 띄고 한칸 띄시고 이건 그 설에 따라서 조금 더 도티드가 점입니다. 대시드가 약간 긴 건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솔리드라고 쓰는 거 맞잖아요. 도트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도티드가 보이세요. 이렇게 도티드. 그러니까 선의 종류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보시면 도티드, 대시드, 뭐 솔리드, 더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중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되시고요. 도티드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색상을 잘 모르겠지만 오렌지 색상을 쓰고 있다. 그럼 색상 이름을 쓰시면 돼요. 오렌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ORA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오렌지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네, 저장하시고요. 됐으면 이제 뷰에 있는 데서 새로 고침을 돌아오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제 지금 나오게 되고요. 이 점점점으로 도티드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점점점 되셨나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은 뭐 TD는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테두리를 잡아주시면 이게 조금 더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색상을 여러 군데 요거 한 개는 괜찮은데 이게 여러 개를 잡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색상에서 좀 이렇게 촌스러워져요. 그래서 촌스럽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아시죠? 역시 블랙 앤 화이트로 가셔야 돼요. 아시죠? 블랙 앤 화이트로 가셔가지고 좀 하시면 되고요. 테두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그 색상을 직접 집어넣는 것보다 보통의 경우는 저는 솔리드 그냥 하고요. 솔리드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샵 쓰시고 약간 진한 444 정도의 그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진한 회색이니까 어두운 회색을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444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진한 회색입니다. 요거 이제 제목 한번 바꿔볼까요? 제목이 TH죠. 그러니까 TH에 해당되는 걸 따라 잡고요. 따로 잡습니다. 따로 잡고요. 그 백그라운드 블랙 앤 화이트 이제 그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블랙 완전 까만색. 완전 까만색은 샵 000이 검은색입니다. 근데 블랙이라는 이름을 직접 써도 돼요. 아시겠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글자색입니다. 컬러가 글자색을 이제 얘를 블랙으로 했으니까 색상은 화이트로 반대되는 색상을 해주셔야
이게 이제 잘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쓰시고요. 자, 됐으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그럴싸한 게시판이 나옵니다. 뭐 별거 건드린 게 없는데 블랙 앤 화이트로 이제 그래도 그럴싸한 게시판을 한 개 만들어냈죠. 이해되시죠? 예. 그 색상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나중에 색상 같은 거는 이제 블록 지정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색깔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글자색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여기 이제 까만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죠. 아, 이게 반대되는 색깔이 하얀색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드래그를 해보시면 색깔에 반대되는 색깔을 이제 드래그 했을 때 이제 선택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반대 색깔로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CSS를 조금 매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트스트랩만 못하죠.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좀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view.jsp 가겠습니다. view.jsp 여기서 맨 처음에 할 일은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근데 여기 프로그램을 짜시잖아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얘를 이제 F11을 누르잖아요. F11을 눌러서 보시면 이 소스인데요. 소스 부분에 지금 이제 오류가 나거나 이렇게 아니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보기 있어요. 페이지 소스 보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앞이 비게 돼요. 이렇게 빕니다. 빈 거는 왜 비었냐면 자바 프로그램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자바 프로그램이 들어간 부분만큼 비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사용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왜냐면 요거만 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간을 지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우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거, 페이지 디렉티브 아무거나 여기 정도 좋은데요. 페이지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제 여기다가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골뱅이 A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A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어트리뷰트입니다. 뭔가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이제 트림,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니까 흰 공간이죠. 흰 공간 되셨죠? 흰 공간을 폴스로 해서 지우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림,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true냐 false냐가 있습니다. 얘를 true로 잡아주세요. true로 잡아주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요. 다시 볼게요. 이제 새로 고침하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라면 여기 1번째 줄부터 이렇게 도큐멘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는 요만큼 흰색 줄이 몇 개 있었는데 아시겠죠?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라진 걸 볼 수가 있다. 이게 왜 하냐면 요거는 자바 프로그램마다 이제 한 줄씩 전부 다 그 흰색 줄을 만들게 돼 있어요. 처리가 끝났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없애주겠다. true로 쓰시면 없애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트림 봤어요. 공백 여백을 지우기, 영백 지우기가 트림입니다. 트림, 디렉티브, 뭐 우리가 뭔가를 써가지고 지시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꺽쇠 표시 퍼센티지 디렉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헤어티 스페이스를 트림한다, 제거한다. 그거를 true로 만들어주면 제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앞뒤 공백에 해당되는 것을 제거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view.jsp 가셔가지고 이 페이지 나오죠. 페이지 골뱅이 나오는데 이거를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아시겠죠? 이런 디렉티브 태그가 생기면 뭐가 된다고요? 공백 문자가 자꾸 공백 줄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트림 T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트림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가 나오죠.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true라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true라고 지정을 하시면 이제 위에 자바 프로그램에 코딩한 것에 이제 코딩이 여러 줄자면은 그게 이제 공백 줄이 계속 생겨요. 계속 생기는데 그걸 이제 없애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쓰시고요. 맨 처음에 뭘 한다고요? 데이터 수집을 한다. 뭐가 넘어오죠? 글번호가 넘어온다. 되시겠죠? 스트링으로 뭐 써라. 롱 타입이니까 저희가 스트링으로 맨 처음에 str 넘버 이렇게 쓰시고 똑같죠? 이게 게시판 할 때랑 똑같아요. 되시겠죠? 넘버라고 쓰시고 리퀘스트 점 getParameter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뭐라고 넘긴다고요? 넘버라고 넘긴다. 넘버라고 넘겨준 걸 받아주세요. 이렇게 받습니다. 자, 받았으면 얘를 롱 타입으로 바꾼다. 롱 타입 쓰시고 넘버 이꼬르 롱.파즈 롱 해가지고 롱 타입으로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str 지금 str 넘버를 가지고 롱 타입을 바꿔주세요. 세미콜론 찍으면 되겠죠? 지금 되시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제 알려면 여기다가 이제 시소 물론 이제 꺽스페이스 포인트 쓰셔도 되지만 시스템 콘솔에 찍자. out.print ln 쓰시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넘버를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넘버를 찍었는데 얘가 어디서 찍었는지 좀 아시면 되는데 print ln 엔자 빠졌네요. print ln 쓰시고 이제 넘버를 찍는데 이게 어디서 찍는지 알아야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 개 달아주면 되겠죠. 지금 view.jsp를 찍고 있고 넘버를 찍고 있습니다. 넘버를 찍고 있으니까 넘버 한번 출력해 보세요. 이렇게 한 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콘솔에 이게 찍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콘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콘솔을 지우고 확인하기 위해서 꼭 지워주시는 게 확인이 편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위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리스트에서 한 개를 클릭해 보는 거죠. 클릭해서 공지 보기가 같습니다. 같고요. 콘솔에 보시면 넘버가 4번이 제대로 넘어왔네요. 되셨나요?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 데이터 수집을 하고 확인을 하시고 되셨나요? 자, 확인이 됐으면 이제 뭐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를 불러러 가야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 뭐로 가야 되죠? 여기가 지금 컨트롤러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 JSP가 지금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URL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JSP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가야 되죠. 서비스.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DAO 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되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서 이제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짜는 것을 이제 숙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노티스 서비스 여기 있네요. 패키지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지금 클래스가 없으니까 클래스를 만들어요. 노티스 그 다음에 뷰 서비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클래스 이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되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public 쓰시고요. return type 노티스 뷰니까 노티스 VO가 나오겠죠. VO가 나오는 것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서비스라고 써주세요. 서비스 가로 열고 뭘 받아야 돼요? long type의 넘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throws 붙여주시고요. throws 그 다음에 exception 이렇게 붙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시면 왜 썼는지 알게 되세요. 그 개발자 사이에는 의미 없는 throws 뭐 이렇게 해서 왜 throws 썼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의미 없는 throw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붙이거든요. 코딩할 때 보시면 왜 붙이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나중에 가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아세요. throw 시키고요. 여기다가 이제 DAO가 필요하죠. 노티스 DAO 현재 있습니다. 노티스 DAO 이렇게 해서 DAO 이꼬르 DAO 메소드만 없지 DAO는 있어요. new 노티스를 생성한다. 노티스 DAO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 쓰시고요. return 사용하시고 DAO.view 이렇게 해서 view 메소드를 하고 넘버를 넘겨주는 걸로 쓴다. 현재 view 메소드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으니까 마우스가 다 되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메소드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나오시고요. 메소드 이름 메소드와 동일한 이 안쪽에 메소드와 동일한 뭘 만들어요? 변수를 하게 만드는 거죠. VO 이꼬로 쓰시고요. 널 맨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널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널 대신에 return VO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받아내는 거 쓰십니다. 이거 return 널을 그대로 써가지고 return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데이터는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하셔야 됩니다. try catch finally 쓰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try 컨트롤 스페이스 바 catch 써가지고 2.print state trace 이런 거 써라. 2.print state trace 이 개발자를 위해서 해준 거다. 나중에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가르쳐주는데 그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실전 예외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finally
finally 써라. finally 그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다시 try 쓰세요. try catch 라고 쓰신 다음에 이투라고 되어 있는 거 2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2.print stack trace를 또 써라. 이거 개발자를 위해서 오류 안 하면 잡기 위해서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오류도 안 나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빨간 줄이 나와 있으면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이제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위에서 이제 몇 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여기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기 똑같이 사용해서 1번, 2번 DB 커넥션 이렇게 해서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str도 약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str도 이제 처리되는 게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ry catch, 맨 처음 try에다가 붙여넣기 사용하시고요. 1번, 2번은 DB 커넥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SQL에다가는 저희가 SQL 운영 쿼리를 만든 게 있어요. SQL 디벨로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읽기죠, 읽기. 요겁니다, 요거. 여기까지 복사하시고요. 셀렉트,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죠.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셀렉트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써야 되니까 플러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별을 또 찍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이게 줄을 전부 다 긁으면 그 엔터 있으니까 노티스 이렇게 노티스해서 복사 붙여. 여기까지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2번 돼 있는 거.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엔터 쓴 거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웨어 문장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길게 쓰겠습니다. 한 칸 띄워주셔야 되고요. 물론 그다음 프롬 뒤에 프롬 앞에 한 칸 띄고 뒤에도 한 칸 띄워라. 앞뒤로 무조건 한 칸 띄세요. 그러면 혹시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안 했으면 뒤에 있는 거라도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칸 띄는 거는 오류가 안 나는데 한 칸 아무것도 안 뜨면 오류가 날 수 있다. 이게 이어 붙여져서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에 있는 거, 이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넘버를 받았는데 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에 있는 거 뭐라고 써준다? 물음표로 써준다. 물음표. 데이터가 있는 걸 물음표로 써준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4번은 이제 실제로 PSTempty를 만드는 거죠. PSTempty를 만들고 이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 저희가 리스트 만들 때 PSTempty 만든 게 있어요. 여기 4번. 쿼리가 아직 4번 여기 있죠. PSTempty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실행까지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실행까지. 자,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1번, 2번, 3번까지 됐고 4번, 5번 이렇게 씁니다. 4번, 5번 됐습니다. 4번 할 때 물음표에 대한 세팅을 해야 되니까 pstmt set longtime입니다. set long 쓰시고 이제 1번째 물음표를 넘버로 세팅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실행했을 때 if rs가 널이 아니어야 돼요. 느낌표 있고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and 그것도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맞아야 돼요. rs.next 다음 데이터가 있어요. rs.next 그래서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들어가서 실행하죠. 중간에 고쳐놨고 실행하세요. 실행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노티스 부여로 만들었던 부여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부여 이꼴 위에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노티스 부여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여점 그다음에 set 받은 거 SQL 문장에 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어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만 가져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보고 치셔야 돼요. 보고 되셨나요? 보고 그냥 치는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보고 여기다 쳐야 된다. set 넘버 set 넘버 그래서 여기는 rs.get longtime으로 받아와야 되고요. 상단을 찍고 이거 넘버 이렇게 서서 이제 넘버를 받아옵니다. 두 번째 부여점 set title 여기 보면 타이틀이 여기 있네요. 타이틀을 하고 있고요. set title set 타이틀 써서 타이틀을 써주고요. rs.get string이죠. string 하시고요. 가로 열고 상따배 찍고 이제 타이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요게 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넘버 타이틀 되셨나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가져와야 되네요.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되셨죠? 타이틀 말고, 그 다음에 컨텐트 쓰시고, 이제 이름도 컨텐트로 바꿔줍니다. 컨텐트로 바꿔주시고요. 뒤에 있는 거 먼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end date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update date라고 써준다. 세터에도 set title 말고 여기 보시면 set start date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end date라고 써주는 거죠. end date라고 써주고 set end date, set update date라고 써준다. 되시겠죠? 써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그 날짜가 시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그 24시간이 안 넘었으면 시간을 따르게 하고 24시간이 넘었으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전부 다 날짜를 하는데 날짜가 하나, 둘, 세 개가 날짜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시간 말고 날짜 정보만 제가 출력을 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그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고요. to 언더바 캐릭터 문자열로 만들자. 가로 열고 데이터는 스타트 데이트인데 콤마 치시고 인용고 찍고 yyyy 다시 mm-dd 이렇게 바꾸자. 날짜 포메이션 집어넣고요. 가로 열고 알리어스 찾아올 때는 스타트 데이트로 찾아가 주세요. 이름을 똑같이 썼는데 요거는 컬럼 이름이고요. 요거는 알리어스입니다. 찾아갈 때는 알리어스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간 거는 이렇게 알리어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되셨죠? 됐죠?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엔드 데이트도 만드는 거죠. 엔드 데이트나 이런 걸 만들 때 업데이트 데이트 이거 지우고 이거 그대로 해서 이제 복잡하니까 쓰시고 이제 스타트 데이트 그다음에 엔드 데이트 그다음에 여기도 스타트 데이트 대신에 엔드 데이트라고 이렇게 찾아가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 여기 컬럼 이름도 업데이트 데이트로 바꿔줍니다. 됐죠? 예. 찾아갈 때는 뭘고 찾아간다고요? 찾아갈 때는 여기 있는 걸로 찾아간다고요. 지금 현재 찾아가서 사용하는 건 여기 알리어스 요 이름으로 찾아간다고요. 아시죠? 됐나요? 요게 컬럼 이름, 컬럼 이름들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면서 이름을 뭐라고 주셨다고요? 스타트 데이트라고 줬다. 아시겠죠? 요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요걸로.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똑같이 줍니다. 여기 데이터 컬럼 이름과 알리어스 이름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데이터 다 담았고요. 저희가 이제 패턴도 만들어줬고요. 데이터를 이제 실제적으로 잘 가져와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서비스에서 얘를 호출해서 사용이 되겠죠. 지금 쿼리는 아마 요거 여러분들이니까 요거 정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을 것 같고 아시겠죠? 동안더버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좀 편하다. 자, 서비스에서 이거 됐네요. 이거 처리해서 이제 가져와서 리턴해라. 그다음 view.jsp.jsp에서 불러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노티스 생성하고 호출한다. 서비스를 호출해야겠죠. 노티스 뷰 라이트가 아니라 뷰 서비스를 이렇게 하시고 서비스 이거로 new 뷰 서비스 노티스 뷰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계속 안 나와서 노티스 뷰 서비스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가져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VO가 나온다. 노티스 VO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VO 이거로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죠?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넘버를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나온다. 되시겠죠? 데이터가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는 거는 이제 시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보시려면 뭐 시스템점 오류가 났을 때만 하셔도 돼요. 시스템.out.println 작성을 하시고 지금 찍는 데가 view.jsp에서 뭘 찍고 있죠? 넘버가 아니라 VO를 찍고 있어요. VO 땡땡 쓰시고요. 플러스 VO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세미콜론까지 찍어주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져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오면 자꾸 찍어보라는 얘기죠. 찍어서 이제 어디 흘러갔는지도 찍어보시고 다 찍어보세요. 찍어보시고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보기에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콘솔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가 안 나왔네요. 보시니까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나서 시퀀스 오류가 나왔어요. 이런 미싱 익스프레션 뭐가 놓쳤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널이다.
오려놔서 널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노티스 D 여기 있네요. 106번째 줄. 106번째 쿼리를 실행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쿼리에 뭔가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서 금방 보면 잡히면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 SQL을 한번 찍어봐야 이제 제가 제대로 동작을 시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쿼리를 자꾸 보시면 쉽지 않으세요. 여기서 아시겠죠?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 콤마 얘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블랭크 좀 띄워주시고 됐죠? 프롬드 이렇게 콤마 맨 마지막 복붙하면서 콤마가 들어가서 틀린 것 같아요. 아시겠죠? 쿼리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때문에 그다 틀릴 게 없어요. 예, 다시 하면 이제 서버가 다시 돌게 되고요. 이 자바를 고치면 이제 서버가 다시 돕니다. 지금 이제 돈 상태인 것 같고요.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죠. 새로 고침 해서 보시면 데이터가 나왔다. VU가 나왔죠?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표시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을 좀 하시고요. SQL 문장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소로 찍으시면 돼요. SQL 만들고 SQL에 해당되는 것을 시소로 찍은 다음에 걔를 이제 SQL 디벨로퍼에다 복복하셔가지고 어디를 잡는 게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jsp에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공지 보기인데 뭐 테이블로 뿌릴까요? 테이블 이렇게 써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테이블이 나오고요. 테이블 사이에다가 보통 이제 테이블을 쓰면 슬래시 테이블까지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쌍으로 그 사이에다가 뭔가 집어넣는 거죠. TR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TR 태그를 써서 이제 슬래시 TR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다. 앞에가 이제 데이터 헤드 제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TH를 잡으시고요. 슬래시 TR 사이에다가 쓴다 그러면 이렇게 엔터 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TH는 좀 이렇게 탭키로 넣어주시고 이제 줄판 쓰기. 맨 앞에 나오는 게 번호죠. 번호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TD를 사용합니다. TD를 사용하시고 슬래시 TD 데이터는 이제 부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를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하는 거 표현식 꺽스베이지 퍼센테이지 이꼬로 부여.넘버 getNumber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되셨나요? getNumber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 줄을 계속 복사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tr을 하나, 둘, 그 번호, 그 제목, 내용,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되셨나요? 형태가 딱 잡히면은 이제 복복을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번호, 그 다음이 제목입니다. 제목이고요. 그 다음이 내용이 되는 거죠. 공지 내용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시작입니다. 공지 시작이라고 공지 종료일은 그 공지 시작일 물결 표시, 공지 종료일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잘 해서 보시면 그 연결해서 사용할 때 좀 편합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공지 종료일이 있어야겠죠. 공지 종지가 아니라 종료일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등록일입니다. 얘가 등록일 이렇게 해서 자 등록일은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종료일은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쓰시면 되겠고 시작일은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작성하시고 내용은 컨텐트라고 보시면 되죠. get 컨텐트 쓰시고 그 다음에 제목은 get 타이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잘 나왔죠? 줄을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정렬을 한번 시켜볼 텐데요. 이 가운데 정렬은 리스트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글보기 할 때는 약간 얘는 크고 얘는 작으니까 조금 이제 불편해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레프트 정렬이나 아니면 라이트 정렬을 할 수 있어요. 레프트 정렬이나 라이트 정렬 되셨나요? 라이트 정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CSS 테이블 CSS 슬래시 쉐더 위에다가 이제 스타일 쓰는 거죠. 자 스타일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th와 td는 뭘 한다고요? 예, 폴더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폴더 사용하시고 1px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1px 에오서 솔리드 이거 전부 다 외우는 거죠. 그죠?
샵 그다음에 뭐 444 해서 이제 약간 진한 선으로 그려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됐죠? 되셨나요? 세로 고침 되셨고요. 정렬 잘 모르겠는데 정렬 잘 모르면 w3schools.com 예,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면 이제 이쪽에 w3schools.com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S나 아니면 딴 걸 보시는데 CSS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SS 보시면 되겠고요. CSS 중에서 그 저희가 이제 박스에 해당되는 CSS인데 그 안에 박스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박스 모델에는 CSS가 있는데 마진, 그 다음에 폴더, 그 다음 패딩, 그 다음 컨텐트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아시죠? 이미지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고 데이터나 이미지 같은 걸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위드, 너비, 그 컨텐츠 위드네요. 폴더, 패딩, 마진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을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 글자 크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이즈 계산하는 거 이런 게 나옵니다. 그 패딩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쫙 정렬을 하면 이 정도 사이즈를 계산해서 크기가 이 정도 나오니까 잘 써보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별거 없네요. 별거 없으시고 이게 맨 아래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이런 사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전체 CSS를 보는 게 여기 보시면 CSS 레퍼런시스 밑에 레퍼런시스가 있습니다. CSS에 해당되는 게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어라인을 찾을 거예요. F3 누르고요. 정렬이 어라인입니다. 어라인 NG GN인가? 어라인과 NG는 아니고 GN. 예. 어라이먼트 이렇게 해서 어라이먼트들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정렬이 지금 보면 22개나 나와요. 그래서 그 적당한 걸 잘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어라인 있습니다. 텍스트 어라인 그 특별한 홀리지널에서 그 어라인먼트 오브 텍스트에 대한 정렬을 시킨다. 이게 이제 텍스트 어라인인데 텍스트 어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 정렬을 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힌트를 좀 찾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설정한 건 TH를 선택해야 되겠죠. TH 안에 그 오른쪽 정렬을 시킬 거예요. 그럼 텍스트 사용하시고요. 텍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텍스트 어라인이 있습니다. 텍스트 어라인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오른쪽 라이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라이트. 그리고 THTD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패딩 줘보겠습니다. 자, 패딩 이렇게 줘가지고 패딩을 이제 5픽셀 정도 5픽셀을 주자. 이렇게 한 개만 썼으니까 그 사방으로 아시겠죠? 상하 좌우 전부 다 5픽셀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딩을 그 여백을 준다. 안의 여백입니다. 테두리하고 글자와의 여백입니다. 예 쓰시고요. 다시 이제 그 공지보기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붙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정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돼 있고 지금 여기 5픽셀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정렬을 좀 시켜서 보시면 좀 편하고요. 왼쪽 정렬이 좀 편하다 그러면 왼쪽 정렬 시키세요.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가운데 정렬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가운데 정렬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데이터만 잘 보이면 되지. 디자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부트스트랩을 가지고 전부 다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보기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네.